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YBM 송 8과 우리 마지막 과죠. 8과의 마지막 과 아니죠. 8과의 그 강의로 기말고사 대비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자, 8과의 제목은 Science All Around라는 뜻이어서 주변에 있는 그죠? 과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문법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형용사의 비교급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책 다 피셨죠? 그래서 형용사의 비교급인데요. 자, 요 형용사의 비교급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비교급에는 비교를 한다는 거에는요. 그러니까 비교급이 아니고 비교를 한다는 거에는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비교는 우리가 원급 비교와 그러니까 급을 나누는데 비교에 대해서 원급 비교와 그다음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배우실 때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원급 비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요.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친구를 사용하냐면 as라고 하는 전치사 겸 접속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as가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뭐뭐만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보통 as라고 하는 친구 사이에다가 우리가 형용사 부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의 느낌을 넣어주고 그 다음 이 뒤에다가 비교 대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제 여기서 비교 대상만큼 형, 한 이렇게 돼요. 혹은 형부하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She is pretty 라고 한다면 이 pretty라고 이 앞에 있는 그래서 요게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as는 뜻이 있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 뒤에 나오는 요거 제가 파란색으로 구분을 써드릴게요. 이 뒤에 나오는 수식어 여기서 수식어라고 하면 형용사랑 부사를 얘기합니다. 수식어의 정도를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as를 우리가 pretty라고 하는 친구를 비교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넣어줍니까? as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큼인지 여기다가 as를 넣어서 실제로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교 대상인 뭐 예를 들어 공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그녀는 예쁘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우리가 she is as pretty as a princess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있는 as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녀는 예쁘다 해석을 해주고 이 as 뒤에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쁜데 공주만큼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pretty의 성질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 원급 비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 가운데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항상 원급 형용사 부사를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원급 형용사 부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단어 보실 때 보는 일반적인 형용사 부사가 다 원급 형용사 부사예요. 우리가 부사 넣어서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she dances as well. 자, well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well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얘를 이제 잘 하는데 누구만큼? as Michael Jackson.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as가 이제 뒤에 있는 as와 같이 이렇게 쓰였다는 걸 보면서 이 잘이라고 하는 정도, 부사의 정도, 그녀가 춤을 잘 추는데 마이클 잭슨만큼 잘 추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급 비교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급 비교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as 사이에 원급이 잘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에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she is 한 다음에 not so pretty as 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씁니다. She's not as pretty as 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는 민지만큼 예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앞에 있는 이 as라고 하는 친구를 부정에 한해서 so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에 하나요. 부정문일 때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as를 so로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so가 부정문에서는 이제 그다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민지만큼 그다지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정문에서는 so as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봤고요. 원급 비교에서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냐 부사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를 놓고 이제 문법을 한번 더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she works 한 다음에 she works 하지 말까요? she looks as 이러고서 여기다가 pretty 그 다음에 happy 그 다음에 happily as her mom 이런 식으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만큼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갈 것인가 부사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에 있는 이 as와 이 뒤에 있는 as 덩어리를 빼면 원래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비교 대상을 지우고 요 앞에 있는 얘를 지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문장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녀는 보인다인데 looks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넣어서 이 she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 즉 명사의 상태를 사람도 명사니까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happy라는 단어가 아니라 happy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냐 부사가 들어가냐를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뒤에 있는 as, 뒤에 있는 전체를 다 지워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she works as diligently as her friend. 자, 여기서 diligent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diligently는 부지런하게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잘 보시면 우리가 이런 문장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앞에 있는 as를 똑같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as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그녀는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녀의 상태가 아니라 일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이라고 하는 거의 정도를 이런 식으로 부사로 골라줘서 그녀는 열심히 일한다. 그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한다 라고 하는 부사가 필요하다 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팁입니다. 이거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지우고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급 비교를 알아두시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원급 비교에서 이제 뭐 딱히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She works as 뭐 prettier she is as prettier as her frien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곧 방금 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prettier라고 하는 친구는 비교급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 as하고 as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원급 형용사 부사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 요런 문제가 보통 나오고 요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급 비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s라고 하는 as하고 as 이렇게 as 두 가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as로 꾸미는 형용사 뒤에 만약에 명사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명사를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she drinks much water. 자, 이렇게 썼다 하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요. 그녀는 많은 물을 마신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much라고 하는 친구가 형용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녀는 코끼리만큼 많은 물을 마신다 이렇게 우리가 써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많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강조해주고 싶으니까 여기다 as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much 뒤에다 이렇게 해버리면 much랑 water는 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뒤에다가 넣어서 이 as하고 as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이 형용사에 달려있는 명사나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as an elephant.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잘 보시면 as하고 as 사이에 이 as 바로 뒤에 much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고 이 much라는 형용사에 water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as 사이에 무조건 형용사 하나만 들어가고 부사 하나만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막 문장이 길어지면 이렇게 돼요. She reads as much book, as many books in the library as she does in at her home. 이걸 바꿔볼게요. At her home, books at her home as she does in the library.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as가 나왔고 as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그녀는 읽는다 많은 책들을 집에서. 근데 어떤 만큼? 그녀가 하는 만큼. 여기서 does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reads라는 동사를 받아온 거고요. 그녀가 읽는 만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디에서 읽는 만큼? 도서관에서 읽는 만큼. 그러니까 그녀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많은 책을 읽는 것만큼 그녀의 집에서도 많은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때 잘 보시면 그냥 as는 그냥 무조건 강조하는 동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강조하는 형용사 부사를 바로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books랑 이제 집에서 라고 하는 느낌이 같이 들어가고 이 뒤에는 우리가 이 as라고 하는 친구가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를 넣어준 다음에 비교 대상인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장을 보게 돼요.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as 뒤에 형용사 부사 내가 원급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이런 형용사 부사만 넣어주신다면 이 뒤에 뭐 얼마가 오든 간에 의미가 이상하지 않으면 전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as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s라고 하는 왜 이렇게 쳤지? 미안합니다. 원급 비교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s, 형, 부, as로 사용하고 이 뒤에 비교 대상을 넣는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형용사 부사는 항상 이때 원급 형용사 부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원급 비교에서는요. not이 들어간 문장에서는 not의 문장에서는 not as 어쩌고저쩌고 as 대신에 not so 어쩌고저쩌고 as를 써도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as하고 as 사이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 명사랑 그 다음에 점점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as 안에다가 형용사냐 부사냐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 as와 뒤에 as 덩어리를 다 지우고 본다.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급이고요. 자, 돌아와서 이제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들어볼 텐데 이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강의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비교급을 배우는데 최상급까지 배우냐? 왜냐면 비교급 문제는 비교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를 같이 보통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조금만 이해를 하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강의 듣고 개념 챙기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우리가 8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보면 영어에는 단어에는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비슷한 것 다른 언어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고 이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것, 저것 아니면 그녀라고 하는 뭐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사와 대명사가 하는 행동을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들 형용사라고 하고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혹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친구들을
친구들을 부사라고 해요. 부사는 또 부사 자신도 꾸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친구들이고, 다른 친구들과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라고 하면 우리가 앞, 전, 위치, 치 해서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를 어떤 특정한 부사적인 정보로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chool이라고 하면 이 school이라는 명사 앞에다 on을 붙여주면 학교 위에서라는 뜻이 되고, 이 school에다가 in을 붙여주면 학교 안에서라고가 되고, 이 여기다가 with를 붙여주면 학교와 함께가 되고, 그 다음에 for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학교를 위해서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사 덩어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치사예요. 지금 잘 보면은 for, with, on 이런 것들이 school이라는 명사의 앞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죠? 이게 전치사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전치사랑 똑같이 뭔가 합체를 하는데, 이 친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들어있어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무언가 새로운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 8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yes, 와우라고 하는 이런 품사를 나눌 수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감탄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누가 있었죠?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보통 주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꾸며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수식어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재미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자, 책상을 예로 들면 엄청나게 다양한 책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수십억 개의 책상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수많은 존재하는 책상들 중에 내가 이 책상들이 모두 똑같이 책상이지만 동시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동그란 책상도 있고, 어떤 건 좀 낡은 책상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더럽고 낡은 책상도 있고, 어떤 건 좀 큰 책상, 어떤 건 좀 작은 책상. 아하,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 중에 특별하게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진 친구들을 뽁 집어서 말하고 싶을 때 그 명사 앞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그 명사를 설명해주는 단어들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상은 책상인데 큰 책상, 그죠? 한국어에서도 큰 책상, 작은 책상, 동그란 책상, 지저분한 책상, 깨끗한 책상, 비싼 책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수식어가 되는 거죠. 자,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친구들이요, 자,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달리고 있어요. 자, 달리는 것 같죠, 그죠? 자, 근데요, 이 A라고 하는 친구도 달리고 B라고 하는 친구도 달리고, 이 달린다라고 하는 행동을 동시에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달리는 모습은 사뭇 달라요. 자, A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주 천천히 달립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아주 빨리 달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달린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같은 행동이지만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와 빨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붙여서 행동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은 이름의 명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 명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붙여서 그 명사를 꾸며줬듯이, 이 행동도 같은 이름의 행동이지만 사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빨리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름답게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달린다라는 행동의 그 느낌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친구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해요. 한글에도 이런 식으로 부사와 형용사가 존재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 물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물건은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깨끗한 책상이라고 하면
깨끗한이 아니라 큰 책상이라고 해볼까요? 자, 큰 책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어떤 여러 개의 물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큰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어떤 애가 다른 애보다 더 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큰이지만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에서 더 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두 개의 대상 중에 한 대상이 무언가 그 큰이라는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형용사를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달린다, 빨리 달린다 말고 우리가 둘 다 빨리 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친구와 빠리가 아니라 빨리죠. 미안합니다. 빨리. B라는 친구가 빨리 달리는데 둘을 비교해보면 두 행동이 둘 다 빠르지만 누군가가 이 빨리라는 개념을, 빨리라고 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A가 더 먼저 들어오면 A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더 빨리라고 하는 걸 이 부사의 비교급 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둘과 비교를 할 때 쓰는 게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이 예를 들어 큰 책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내가 가장 큰 거 하나만 똑 떼고 싶을 때 우리가 얘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 얘라고 해볼까? 얘가 제일 커요. 이 책상이. 그러면 이 책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더 큰 책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장 큰 혹은 제일 큰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과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 큰을 최상급, 여러 개 동등하게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큰이라는 속성을 가진 물건들 중에 가장 그 속성이 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최상급 형용사입니다. 자, 부사도 마찬가지겠죠. A하고 B뿐만 아니라 C하고 D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다 빨리 달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애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빨리, 제일 빨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빨리라고 해볼까요? 제일 빨리도 맞지만 그래서 가장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사를 여러 명 중에 가장 이 속성이 빨리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 행동을 가장 빨리라고 하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수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사의 최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사예요. 가장 빨리도. 그죠? 이게 바로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는 누군가를 수식한다. 근데 수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그 대상이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존재하는 것 중에 특정히 어떤 속성을 가진 친구들만 꼭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같은 속성을 가진 친구들끼리도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용사를 비교급 형용사를 쓰고 혹은 여러 명 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최상급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책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비교급입니다. 자, 비교급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형용사, 부사 아까 봤던 친구들을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다른 대상, 즉 두 명, 그러니까 두 명 사이에서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급 형용사, 비교급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 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그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조금 규칙이 다른데, 자, 어떻게 규칙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교급을 만드는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 때는 er를 뒤에다 붙여버리면 er이라고 하는 소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cold보다 더 추우는 colder가 되고요. weak보다 더 약하는 weaker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er를 붙이다가 끝에 e가 붙어있는 친구들은 굳이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r만 붙여서 large 같은 단어들은 larger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봤죠. 이게 우리가 과거 동사에다 ed 붙이는 규칙,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다가 es를 붙이는 규칙이랑 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e로 시작을 하거든요. 붙이는 단어가. 그래서 자음 y, 자음 플러스 y, 즉 얘가 y가 모음이자 자음인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소리적으로 봤을 때는 모음 소리가 나요. 모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입이 아무데도 붙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입이나 혀나 입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닿지 않고 낼 수 있는 소리들을 모음이라고 하는데 얘는 Y는 소리를 봤을 때는 모음인데 결합 규칙이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음 취급을 해서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이렇게 혼자 모음으로서 혼자 있을 때에는 이 Y 뒤에 어떤 것도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ER을 붙여버리면은 이게 이 Y랑 ER이 결합하면서 ER가 아니라 열 이렇게 돼버려요. 소리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Y를 Y와 똑같은 소리인 I로 고치고 ER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heavy는 heavier, funny는 funnier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 앞 뒤에다가 똑같은 자음을 한 번 더 써주면서 이렇게 ER을 붙인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big도 보면은 big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를 하나 더 붙여서 bigger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big이라고 하는 친구를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냐면 얘가 어쨌든 성질이 묵음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자음 하나를 건너뛰어서 앞에 있는 모음을 자기 이름 그대로, 즉 이 BI에 있는 이 I를, 이름이 I죠. 그래서 얘를 by라고 하는 소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byger가 됩니다. 그래서 이 byger라고 하는 소리로 변하는 걸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byger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도 big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떠올릴 수 없거든요. 소리를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G라고 하는 이런 장벽을 하나 더 세워서 얘가 못 넘어가게끔, 이 묵음 이가 자음 하나는 통과할 수 있는데 자음 두 개는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못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ig이라는 원래 소리를 지키면서 bigger이라고 하는 소리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요거를 붙이는 그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고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Y를 I로 고치고 ER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형용사가 Y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AY, EY, OY, UY라고 하는 이런 이제 Y가 다른 모음이랑 붙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이 모음이 두 개 붙은 거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모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ER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ER을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가 혼자 있을 때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규칙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볼 때 형용사가 좀 긴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긴 친구들은 보통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영어의 단어를 만들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interest라고 하는 단어, 이 interest가 흥미 혹은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어서 동사로 써서 여기다가 ing이라고 하는 꼬릿말을 붙여요. 이렇게 꼬릿말을 붙이게 되면 얘가 형용사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규칙인데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slow 같은 이런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사 뜻이나 아니면 명사 뜻에다가 꼬릿말을 붙여서 형용사 그 명사나 동사의 뜻을 그대로 간직한 형용사로 바꿔주는 이런 합성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꼬릿말을 붙인다는 건 그 친구의 품사가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interes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ng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서 흥미있는으로 바꿨는데 여기다가 er이라는 꼬릿말을 또 붙이면 얘는 반드시 꼬릿말이 하나 더 붙을 때마다 다른 품사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ER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더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건 더 많이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많이라고 하는 친구를 much라고 합니다. 이 much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다가 붙여주면 much 이렇게 붙여버리면 많이 흥미로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much의 비교급이 뭐냐면 더 많이가 뭐냐면 more입니다. 그래서 이 more이라고 하는 부사를 이 interesting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붙여서 more interesting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더 많이 흥미로운, 즉 결국 더 흥미로운,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단어나 꼬릿말이 붙어 있는 단어들은 이런 꼬릿말이 붙어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뒤에다가 er를 붙이는 게 아니라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꼬릿말이 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full, beautiful, beautiful이라고 하는 거는 beauty라고 하는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full,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에서 L을 하나 똑 떼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자, eve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형용사 어떤 명사에다가 eve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고요. ous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us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famous죠. famous 같은 경우는 우리가 f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fame이 뭐냐면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묵음이를 지우고 us를 붙여서 famous 하면 명성이 있는, 유명한 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ed는 우리가 과거분사 형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뭐뭐 당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용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를 주는 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와 이거 현재 분사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al, 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친구들. 그 다음에 early라고 하는 친구가 붙은 친구들. early. 그 다음에 unto가 붙은 친구들. 자, 참고로 이 unto는 이것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요. 이 unto도 우리가 ent 이렇게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이 단어 끝에 붙어 있으면 얘네 전부 다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important라고 하는 친구도 이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unto를 붙여서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er를 붙이면 안 되고 more이라고 하는 우리가 much의 비교급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어떠한, 결국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ctive, 활동적인, act라고 하는 활동하다에다가 eve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more active, famous, more famous, intelligent, 우리 intel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만드는, 컴퓨터에 있는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거든요. 인텔 뭐 무슨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텔이 우리가 지능에 관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ntelligent는 지능적인 일이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unto라고 하는 꼬릿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intelligenter가 아니라 more intelligent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er를 또 붙이거나 아니면은 er를 붙여야 되는 경우에다 뭐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무거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more heavier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more heavier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더만이고요. 이것도 더라는 뜻이죠. 그럼 더 무거운 이런 뜻인가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급 중에 불규칙 변화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good이랑 well, bad랑 ill, many, much, little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good이랑 well은요, good은 형용사로 좋은이고요, well은 부사로 잘인데 얘네가 둘 다 뭔가 잘하고 좋은 거를 얘기하죠. 둘이 되게 비슷하죠. 단지 얘가 형용사이고 부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친구는요, 비교급이 똑같아요. better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뜻에 따라서 얘가 더 좋은인지 아니면 더 잘인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더 좋은 뿐만 아니라 더 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ad랑 ill은 둘 다 형용사인데 bad랑 ill은 둘 다 똑같이 나쁜이란 뜻이에요. ill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 ill이 원래 아픈이란 뜻인데 아프다고 하는 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ill 자체가 나쁜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뭐 better, iller가 아니라 worse라고 하는 이런 더 나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ny하고 much는 둘 다 많은 이란 뜻인데 뭐 셀 수 있는 거에 많은, 셀 수 없는 거에 많은 이렇게 쓰죠. many, much.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much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라고 하는 부사도 될 수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many와 much는 둘 다 more이라고 하는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도 그냥 more people, 더 많은 물 할 때도 more water 이런 식으로 more를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 심지어 이 more는 어떻게 쓴다? 더 많이라고 하는 이런 부사로도 써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 많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같이 적어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little이라고 하는 친구는 적은이란 뜻인데 거의 없는이란 뜻이에요. little이. 근데
이 적은이라고 하는 뜻은 littler라고 만들지 않고 less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ss water 이렇게 하면은 더 적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less water.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급 형용사나 죄송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사들은 형용사에다가 ly라고 하는 꼬릿말을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들의 비교급은요, ly라는 꼬릿말이 붙어 있는 부사들의 비교급은 er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형 플러스 ly가 된 부사들은 얘네들은 우리가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low가 느린이고 slowly가 느리게죠. 그러면 slowly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ly라는 꼬릿말이 붙었기 때문에 slowly라고 얘기하지 않고 more slowl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외들 좀 조심해야 될 친구 하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early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early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이자 부사이자 이른, 일찍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ly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more early가 아니라 earli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미있는 우리가 아까 funny는 그러니까 막 진짜 웃겨가지고 말도 안 돼서 웃는 게 fun이라면 막 게임이나 어떤 수업이 재밌어서 재밌다고 할 때는 우리가 fun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funner라고 하는 게 아니라 more fu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more fu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fun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래하고 관련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는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붙여서 훨씬 이라고 하는 강조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happy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행복한을 강조해 줄 때는 very라고 하는 부사를 씁니다. very happy. 그죠? 그 다음에 quickly, 빨리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해 줄 때도 우리가 very quickly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원급 형용사나 부사한테 이걸 원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원급 형용사 부사 앞에는 very를 써서 이 친구들을 강조해 주지만 우리가 비교급 앞에서는요 very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요 very를 쓸 수 없다. 그죠? very는 비교급에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very는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하네요. 비교급에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uch나 even이나 그래서 우리가 very 대신에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냐면 much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많이라고 하는 부사와 even 심지어 still 여전히 far 훨씬 이런 느낌의 얘네가 전부 다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그냥 훨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비교급 앞에서 very의 역할 원래 very의 역할을 대신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비교급에서 굉장히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He is very smaller than his friend.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는 그의 친구들보다 더 작다인데 그냥 더 작은 게 아니라 훨씬의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근데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걸 한번 골라볼래? 라고 하면은 이게 very가 잘못된 게 된 거죠. 왜냐면 smaller라고 하는 비교급 형용사 앞에서는요 very가 훨씬의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much 혹은 even, still, far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훨씬 더 작은 이라고 하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very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I am taller 이라고 썼으면 나는 더 크다죠. 근데 비교급을 썼다는 건 이 I라고 하는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비교하는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than이라는 전치사이자 접속사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than him 이렇게요. 이 th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교하는 대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뭐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고요. 얘는 전치사이자 접속사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다가 전치사일 경우에는 이 뒤에다가 그냥 명사를 넣어주면 그 명사보다 이렇게 되고요. 접속사일 경우에는 동사하는 것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치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은 항상 얘네 둘이가 than이라고 하는 친구가 set예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I am 하고서 괄호를 딱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 털러일까 털리스트일까 털리스트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최상급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than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비교급을 이렇게 털러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세트라는 거 비교급과 than은 세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문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 He was taller. 그는 더 컸어. 키가 컸어. Than I thought.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더 컸다. 근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다 했던 것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는 더 컸다. 뭐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thought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도 있겠죠. 그죠? 누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이렇게도 우리가 비교급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급은 than과 한 세트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it is a little 자, 여기서 a little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much나 even 같은 경우는 훨씬이라는 뜻인데 a little이라고 하는 건 약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급 형용사 부사 앞에 붙이면 약간 더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더 춥다죠. 그러면 여기다 cold를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colder이라고 하고 than yesterday 비교 대상이 잘 나와줬죠. 그렇죠? 그리고 수학은 과학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보다 나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difficult라고 하는 친구는 딱 봐도 굉장히 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difficulter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다가 m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주는 거죠. 자, Angela speaks Chinese. Angela는 중국어를 한다. than me. 그죠? 나보다 더 어떻게 한다? 잘한다. 더 잘하는. 아까 우리가 더 잘 뭐였죠? better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an과 함께 비교 대상을 넣어서 써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이 비교급에 나와 있는 요 규칙, 사실은 우리가 과거 동사에다 ed 붙이는 규칙이랑 거의 비슷한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최상급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럼 우리 최상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법은 두 번째는 최상급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비교급은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게 비교급 형용사 부사였죠. 최상급은 한 명을 다른 한 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어떤 그룹에 있는 나머지 대상들 전체하고 비교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은 보통 3명 이상 혹은 3명이 되고요. 3개도 되겠죠. 3명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런 1등, 그러니까 1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이게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급은 신기하게 뒤에다가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east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east라고 하는 소리는 er이랑 비슷하게 뒤에다 꼬릿말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er을 형용사에다가 er을 붙이는 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ea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tall은 tallest로, strong은 strongest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묵음 이로 끝나는 경우는 아까 우리 er과 똑같이 굳이 e를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st라고 하는 소리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ise를 wisest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 플러스 y도 er이랑 똑같습니다. y를 무엇으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st를 붙인다. 정말 다 똑같죠. 근데 느낌이 더 예쁜이 아니라 가장 예쁜이 되기 때문에 pretty가 pretties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도 똑같은 규칙으로 이 묵음 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자음을 하나 더 써서 묵음 이가 못 넘어가게, 그래서 발음이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n 이라고 하는 친구가 thinnest 이렇게 되고 sad가 saddes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릿말이 붙어있는 긴 형용사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 친구도 우리가 est를 꼬릿말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much라고 하는 친구의 최상급인 가장 많이라고 하는 느낌의 most를 우리가 앞에다 붙여줍니다. 아까는 우리가 비교급에는 more를 붙여서 더 많이 흥미로운 이렇게 썼죠. 이번에는 most를 붙여주면 가장 많이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건 가장 흥미로운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죠? 그래서 most interesting, most careful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불규칙도 마찬가지예요. good하고 well이 아까 우리가 better였다면 이번에는 가장 좋은은 better에서 best로 바뀌게 됩니다. goodest, wellest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자, bad랑 ill도 마찬가지입니다. bad랑 ill도 우리가 아까 비교급이 더 나쁜이라고 하면 worse였죠. 얘는 wors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예전에는 그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상을 뽑았어요. 베스트 드레서는 옷을 가장 잘 입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워스트 드레서는 옷을 가장 못 입은 사람, 가장 나쁘게 입은 사람한테 주는 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워스트 드레서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ny하고 much도 똑같이 우리가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에서 most라고 하는 이런 친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much의 비교급인 much의 부사 형태인 많이라는 뜻을 가장 많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best도 가장 좋은도 되지만 가장 잘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little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little이라고 하는 친구는 더 적은이라고 했을 때 less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littlest라고 하는 말은 없고 leas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least는 가장 적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사는 똑같이 부사 여기도 ly라고 하는 친구가 꼬릿말이기 때문에 부사에는 ly 뒤에다가 뭐 least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ly가라는 꼬릿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most라고 하는 친구를 똑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사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똑같겠죠? 우리가 아까 early라고 썼던 이 친구는 early라고 했던 친구는 최상급이 most early가 아니라 earliest가 됩니다. earliest. 그래서 이게 최상급이 되고요. 네, 요것만 이런 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스터디 포인트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셋 이상을 비교하여 그 중에 가장 뭐뭐하게라고 하는 뜻의 1등을 뽑아낼 때 쓰는 말인데,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신기하게 누굴 붙이냐면 더를 붙여요. 근데 우리가 이 더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더는 형용사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명사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인 그라고 하는 느낌을 붙여주는 건데, 자, 그 물건, 뭐 그 펜, 그 컴퓨터 이런 그 붙여주는 건데, 왜 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최상급일 경우에는 우리가 더를 붙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성질이 가장 강하고 센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한 명밖에 없겠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신기하게 형용사를 쓸 때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더를 붙여줘요. 심지어 어떻게 쓰냐면요, she is happy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최상급으로 바뀌게 되면 she is 그냥 happiest가 아니라 the happiest 이렇게 얘기해서 그녀는 가장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더가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She is the happiest.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most도 마찬가지야. the most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상급은 아까 우리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그 비교하는 사람, 비교당하는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대상,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대상을 than이라고 하는 전치사 겸 접속사를 써서 뭐뭐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상급은 한 명을 뽑아냈는데 그 한 명이 어떤 범위에서 한 명인지라고 하는 이 범위를 지정해주는 전치사를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같이 쓰게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i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란 뜻이죠. 그래서 장소나 집단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Kelly라고 해봅시다. Kelly is the smartest. 켈리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했으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똑똑한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줄 때 우리가 in her school 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쓸 때는 in her schoo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Kelly is the smartest 라고 한 다음에 of her friends 라고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in이 아니라 of를 쓰면 이 of는요 여러 개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뽑아낸 느낌을 쓸 때 우리가 of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신기하게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라고 하는 뭐뭐 중에서라는 느낌이 돼요. 뭐뭐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뭐 중에서라고 하면은 켈리라고 하는 한 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여러 명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of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복수명사랑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over friends. 그래서 어떤 그 그룹이나 범위 안에서 in, 그 다음에 누구들 중에서 무엇들 중에서라고 하면 of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of를 또 복수가 아닐 때에도 쓸 때가 있는데 of 뒤에 기간이 올 때예요. 예를 들면 Today is the coldest day of this winter. 잘 보시면은 winter라고 하는 게 뭔가 범위 같잖아요. 근데 이 winter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특정한 일부터 일까지 여러 개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날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즉 시간을 나타내는 여기다가 뭐 적어볼까요? year,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day, 뭐 계절.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in을 쓰는 게 아니라 of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today is the coldest day of this year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this year이라고 하면은 올해란 뜻입니다. 이번 년이란 뜻이죠. 이번 년이라고 하는 게 범위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번 년이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아요? 365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65 days라고 하는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1년 중에서 연중에서 그러니까 365일이라고 하는 날들 중에서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얘가 단수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렇게 of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느낌일 때는 of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거는 on이란 뜻입니다. on. 자, 이 on은 되게 특별하게 쓰이는데요. on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명사가 team이나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팀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 그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스포츠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얘는 신기하게 in이 아니라 on을 쓴 이유가 뭐냐면 팀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집단이라고 어떤 장소나 집단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팀은 내가 어떤 그 저기에다가 그 스포츠 협회나 이런 데다가 명단을 적어낸 거죠. 어디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냈고 그 종이 위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종이 위에 있는 이름 위에서 가장 어떠한이라고 쓰기 때문에 신기하게 팀은 in the team이 아니라 on the team이라고 씁니다. 같은 맥락에서 리스트, 우리가 목록이라고 하는 것도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자들, 그죠? 항목들 중에서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위에라는 느낌이 빌려서 on the list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만 예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나머지는 in과 of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ndrew is the cutest. Andrew는 가장 귀엽다라고 했으면 항상 여기는 than이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of나 in이 나와야 되는데 of가 나왔으니까 누구들 중에서라고 하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outh Korea has the most powerful passport in the world. 자, South Korea라고 하면 남한이죠. 남한은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장소나 집단, 범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in이라고 하는 친구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in the wor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최상급은 무조건 뭐 뒤에 명사가 있던 없던 간에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the를 붙여줍니다. 신기하게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도 이렇게 써요. She runs the most slowl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녀는 뛴다. 어떻게 뛴다? 느리게 뛴다. 그녀는 뛴다. 어떻게 뛴다? The most slowly. 가장 느리게 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사를 쓸 때는 이렇게 이 부사를 쓸 때도 이렇게 더를 붙여준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최상급과 비교급이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법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뭔지를 한번 선생님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비교급에서는
비교급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비교급의 형태가 비교급 형태가 제대로 돼 있나? 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교급의 형태가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ER을 붙이는 게 맞은지 아니면 more를 붙이는 게 맞은지,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급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급의 강조가 제대로 되어인가 입니다. 우리가 비교급은 very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 앞에는 very로 훨씬이라는 느낌의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much나 much, even, far, a lot, way라고 하는 뭐 still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still.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최상급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최상급에서는 최상급 이것도 똑같아요. 최상급의 형태가 올바른가? 그렇죠? 제 생각에 올바른가가 이렇게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올바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ast를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most를 붙여야 하는 앞에다가 most를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은 east를 붙일 때 규칙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상급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최상급에 of나 in을 잘 썼는가? of와 in을 구별하여 잘 썼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들 중에서라고 하면 of, 그 다음에 어떤 그룹 안에서라고 하면 in. 근데 우리가 팀이나 리스트는 on, 그리고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는 of the year, 뭐 of the month,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줄 아는가?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과 최상급을 섞어서 비교 플러스 최상 섞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빈칸에 들어갈 게 비교급인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비교급인가? 최상급인가? 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보통 이 친구는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 어떤 힌트를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최상급일 경우는요. 최상급은 뭐가 있냐면 더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상급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더랑 같이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than이라고 하는 친구와 of in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h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랑 쓰냐면 비교급이랑 쓰죠. 그죠? 근데 of하고 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큰 대상들 중에서 어떤 범위나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를 뽑을 때 쓰기 때문에 얘는 최상급이랑 같이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힌트, 이 두 가지의 힌트를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최상급이 들어가야 하나 비교급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최상급 비교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의 비교급,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까요? Air is lighter than water. 그래서 공기는 어떻다? 가볍다. 이 light가 우리가 가벼운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다 ER을 붙여가지고 더 가벼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할 때 필요한 이제 than을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더 가볍다 물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 This book is more popular than that one. 자, that one이라고 하는 건 저 것이란 뜻이에요. 저 책이란 뜻이죠. 이 one은 뒤로의 책을 가져온 거고요. 이 책은 더 유명하다.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popular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좀 긴 형용사이다 보니까 popula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more popular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 덕분에 우리가 비교가 나왔으니 당연히 짝꿍인 than이 같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비교급 앞에는 훨씬이라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비교급이 더 큰인데, 예를 들어서 bigger 자체가 더 큰인데 이 더 큰의 정도를 더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더 큰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매우 많이 더 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요 비교급 앞에다가 even, far, much, still, a lot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강조하는 부사들로 쓰일 수 있거든요. 다 부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넣어서 much bigger, far bigger, even bigger, still bigger, a lot bigg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언제나 늘 중요한 건 뭐다? very는 쓸 수 없다. very는 어디에 쓸 수 없다?
비교급에, 그러니까 비교급 형용사, 형부, 강조에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very가 나와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very라고 하는, 여기 very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뒤에를 보니까 비교급 형용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저 뒤에는 우리가 두 번째는 접속사 because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접속사 because에 관한 설명도 선생님이 따끈따끈하게 해놓은 좋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먼저 듣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접속사라고 하는 건 단어의 8가지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주 필수 요소들입니다. 물론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문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는 아니지만, 부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동사, 행동의 느낌이나 행동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추가 정보를 줌으로써 문장이 훨씬 자세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는데,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성해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쓸 수는 없고 어떤 단어들과 이렇게 특별히 이어져서 써야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항상 명사, 그죠? 정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하고 명사가 합쳐진 덩어리가 보통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우리가 수식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식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had dinner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사를 붙여줄 수 있는 건 happily 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 단어들은 이런 느낌을 나타냅니다. 나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하게. 그쵸? 뭐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나타내줘요. 이 had라는 행동, 먹었다는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죠? 아니면은 뭐 yesterday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도 있죠. yesterday가 명사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장의 끝에 써주면은 이제 보통 부사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제 이런 것도 있지만 I had dinner at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전치사하고 명사가 home이라는 명사가 전치사랑 합쳐지면서 우리가 집에서 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배경을 넣어서 저녁을 어디서 먹었냐면 행복하게 먹었니? 아니면 뭐 맛있게 먹었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먹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써줄 수 있고요. with mom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I라고 하는 주인공 위에 이 행동을 같이 한, 이 행동을 함께 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with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부사로 쓰인 거라면 뭐 형용사로 전치사가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 the ma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남자가 이제 어떤 남자인지를 여기다 써주잖아요. The handsome man, 그 잘생긴 남자,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the man on the desk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책상 위에 서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남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the desk를 넣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부사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 왜 뒤에 들어가냐면요, 이게 이제 영어와 한글이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2개 이상의 단어로 돼 있으면 얘가 앞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man이 the desk man처럼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the on the desk man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일단 더는 갈 길을 잃어요. 왜냐면 뒤에 on이 나와버리죠. 왜냐면 on은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man이라고 하는 친구가 desk라고 하는 친구에 합쳐져서 책상 남자, 약간 뭐 영국 남자 이런 것처럼 책상 남자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영어는 한 형용사가 2단어 이상이 되었을 때는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서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생긴 남자 아니면은 뭐 멋진 남자 아니면 착한 남자 이게 아니고 책상 위에 있는 남자라고 해서 조금 특별한 형용사를 만들어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치사라면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뭘 하나 더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냐면, 접속사는 우리가 동사를, 우리가 문장에 하나밖에 나오지 못하는 동사를 하나 더 나오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접속사의 특별한 점이죠. 대신에 이 동사가 우리가 문장의 진짜 동사와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이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와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로 나뉘는데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등한 문장 두 개를 이어서 그저 문장의 어떤 그 이제 순서나 간단한 연결관계만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했어요. 아니면은 이런 사실과 이런 사실들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and. 자, 어떤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어떤 사실이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but. 그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or.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게 결과고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예요. 라고 하는 so. 이런 친구.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씁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fo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현대 영어에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냅두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이 종속의 종자가 종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건데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 종. 그래서 우리가 노예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무슨 노예를 만들어 주냐면요. 얘가 동사를 먹어서 세 가지의 재료로 바꿔줘요.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재료로 바꿔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접속사 중에 명사 접속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저것이라는 뜻 말고 우리가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받아주면 that he likes pizza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하나의 명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어 자리나 이런 명사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I know the secret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는 그 비밀을 안다 해서 이 그 비밀이라고 하는 명사 대신에 얘를 이렇게 넣게 되면 I know that he likes pizza. 그러면 우리가 know 뒤에 the secret이라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that으로 만든 이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know 앞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I라는 거 대신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that he likes pizza knows the secret. 물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문장이 없지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가 피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안다. 그 비밀을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가 피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다라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문맥과 문법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로 넣어보는 이제 명사 접속사도 있고 우리가 부사 접속사로 앞에서 배운 친구가 when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마치 우리가 at 5 o'clock, before midnight, 그 다음에 뭐 after school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치사로는 안 들던 간단한 이야기를 오유 왜 이래 이런 간단한 시간 정보 혹은 우리가 한 단어로만 쓰던 yesterday, today, tomorrow 아니면은 뭐 this year, last night 이라고 이렇게 쓰던 우리가 간단한 이런 부사 정보들을 주어와 동사를 넣어서 어떤 주어가 동사할 때 라고 하는 이런 되게 신기한 어떤 시간의 배경을 정해주는 그런 접속사를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접속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될 오늘 because라는 친구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인데 그 부사 중에서도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원인의 배경을 제공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게 바로 because고요. 우리가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because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자, because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말했듯이 because 다음에 나오는 동사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이 친구가 얘를 그는 너무 앞서 있었다. 우리가 far이 money고 ahead가 부사로 앞서서란 뜻이어서 앞서서 멀리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죠. was랑 붙어서. 자, 근데 이 was라고 하는 친구가 because랑 만나면서 있었기 때문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진짜 동사적인 해석에서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부사적인 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because가 이 친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얘는 이제 빨간 동사가 아니라 파란 동사가 되게 되고 얘가 진짜 동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빗은 토끼는 결정했다. 나무 밑에서 뭐 하기로 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뒤에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라고 그죠?
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토끼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because고요. 이 친구는 부사기 때문에 이제 이 부사 친구가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문장 앞에 나와서 먼저 부사적인 정보를 줘도 되고 문장의 뒤에서 쉼표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위치가 맨 앞이나 맨 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되 여러분들이 먼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을 앞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because를 먼저 꺼내는 거고 내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결과를 먼저 꺼내주는 거죠.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요. 집에 나 일찍 자러 갔어. 이게 먼저 하고 싶으면은 얘기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원인을 뒤에다가 그냥 대충 붙여주려면 because를 뒤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원인이 정말 중요해요. 나 저 어제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 저기 일찍 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because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한국어랑 똑같이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강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서 because를 꺼낼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저기 뒤로 아니면 주저를 먼저 꺼내고 because를 뒤로 보낼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because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와 비슷하게 쓸 수 있냐면 as와 since라고 하는 친구로 쓸 수 있는데요. 이 as와 since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때문에라는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because는 정말 강력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as와 since는 because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인과관계 연결성이 약한 그 원인을 나타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ince 같은 경우 그리고 as와 since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엄청 많아요. 이 as 같은 경우는 뭐뭐처럼이란 뜻도 되고 뭐뭐와 같이도 되고 뭐뭐 하면서란 뜻도 되고 뭐뭐 할 때도 되고 되게 다양한 친구입니다. as 만능이거든요. 그리고 sin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또 내주는 접속사나 전치사로도 쓸 수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접속사 전치사가 둘 다 됩니다. because는 접속사로밖에 못 쓰지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부사 접속사를 배울 때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because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를 as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걸 since로 바꿔도 의미를 똑같이 통일시킬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since와 as가 해석이 다양한데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얘네가 뜻이 그 문장 내에 요 앞에 있는 이 내용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때문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체계가 어떤 두 동사 피곤했다, 일찍 갔다, 자러 일찍 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as가 달려있으면 얘를 피곤했을 때 일찍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냐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 수학 공식처럼 보는 게 아니라 피곤했다. 일찍 자러 갔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이 뭐예요? 피곤했기 때문에죠. 그럼 그 as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since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제 피곤한 이후로 나는 일찍 자러 갔다. 피곤한 이후로 이상하잖아요.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원리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가 저 친구를 배울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because와 바꿔 쓸 수 있고 because는 이제 위치가 앞뒤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접속사 because라고 한 친구 뒤에 of라는 전치사를 붙여주면요 이 because of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전치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접속사와 전치사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즉 접속사는 우리가 주어 동사 보통 동사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 친구는 우리가 because of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 아니면은 뭐 명사에 상당하는 무엇이 온다. 명사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고 접속사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겠죠. 즉 동사와 그 다음에 동사에 필요한 것들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I went back home early. 나는 집으로 일찍 돌아갔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because of 이건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because of the rai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문장이 복잡하게 나오겠죠. 명사를 좀 길게 써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골라야 하는 선택지에 because와 because of가 있죠. 그렇다면 이 뒤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be죠. 이 b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어 동사 아니고 그냥 be라는 명사기 때문에 be 때문에 라고 하는 because of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I went back home early 하고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My mom told me to come back by 6 p.m.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뒤에 지금 my mom과 told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는 because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 돼요. 조심할 것은 명사를 길게 쓰면 한없이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의 길이만 보고 기니까 because 이렇게 고르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만 찾으면 돼요. 동사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가 있다? 그러면 because of라는 전치사는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길이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동사가 있는지를 봐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는 요 정도고요. because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쓴다는 건 언제나 늘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각각의 동사의 시제를 조심하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찍 자러 갔다라고 하는 went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과거니까 똑같이 시제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영어로 쓰고 싶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혹은 문제지에 나와 있는 다음을 영어로 옮겨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시제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는 데서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순서를 아신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입니다. 그리고 because 해석은 참고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because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사실은 안 돼요. 이 친구는 주어가 동사한다,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because의 좋은 해석은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 없이 이해가 된다면 괜찮은데 그냥 because를 우리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그냥이 아니라 that's because 뭐 이렇게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because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ecause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because는 접속사이다. 접속사는 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because의 의미를 똑같이 쓰는 접속사가 as와 since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because의 쓰임과 because of의 쓰임을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는 전치사고 because of는 그리고 하나는 접속사다. 그죠? 라고 하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우리가 문제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because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원인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because를 쓰지 않고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원인을 그냥 얘기하고 so 결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Because I was hungry, I cooked some food. 자,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좀 요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똑같이 바꿔볼까요? I was hungry. 이번에는요, I was hungry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진짜 동사로.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I cooked some food. 나는 음식을 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말하는 톤은 다르지만 느낌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because를 so랑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because가 뒤에 나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I was sad because my friend made fun of me.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얘는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because 덩어리가 그냥 주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기를 해보면 my friend made fun of me가 먼저 나오고 항상 so는 뒤에 나와야 돼요. So I was sa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되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so는 늘 뒤에 와요. so는 우리가 and but also는 우리가 어떤 문장이 오고 그 문장에다 추가적으로 이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얘는 순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죠. 결과, because, 원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가 됐던 간에 상관없어요. 원인을 일단 앞으로 꺼내주시고 so라는 친구를 넣고 결과를 넣으면 이게 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슬펐다. 내 친구가 나를 놀렸기 때문에 결국 내 친구가 나를 놀렸다. 원인. 그래서 나는 슬펐다. 결과.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o는 언제나 늘 so를 쓰게 되면 앞에가 원인, 쉼표, 뒤에가 결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because of라고 하는 친구를 배웠잖아요. 이 because of는 전치사였죠. 그럼 because of라고 하는 친구랑 똑같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때문에라는 전치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due to, 그 다음에 owing to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thanks to입니다. 자, thanks to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thank가 고마워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thanks to를 전치사로 쓰면 얘가 우리가 이제 덕분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뭐 이렇게 별표를 쳐놓고 해볼까요? 그래서 due to와 owing to는 전부 다 그냥 때문에라는 뜻이라면 thanks to는 우리가 덕분에라는 뜻이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한 친구를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우리가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because of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cause of the weather we couldn't go outside. 날씨 때문에 우린 나갈 수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건 due to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받고 owing to the weather 이렇게 쓰는데 owing to는 사실 그렇게 잘 쓰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얘기를 하면서 owing to를 사실은 별로 쓴 적은 없고 고등학교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due to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hanks to는 덕분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통 어떤 데 쓰냐면 이제 긍정적 원인을 말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thanks to the weather이라고 하면요 이게 날씨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없어. 이건 되게 부정적인 말이니까 이렇게는 못 쓰고 만약 여러분이 thanks to the weather라고 하면 날씨 덕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thanks to her help 그녀의 도움 덕분에 그죠? We finished our project successfully. 이런 식으로 해서 그녀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강의를 좀 켰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because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자, both cans will float because they are very light. 이렇게 해서 자, 두 깡통 모두 will float 하면 우리가 둥둥 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둥둥 뜰 것이다. because they are very light. 왜냐하면 그들이 둘 다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Jack slept all day. 자, 잭은 잤어요. all day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를 하나 더 붙여줘서 because he was very tired. 그가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아주 간결하게 마지막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꼭 잘 읽어보시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대화문과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